얘들아 안녕, 지수쌤이야. 드디어 선생님이 얼굴을 보여주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일 처음, 이제 2학기에서 온라인 클래스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탈행동 이론 5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일탈행동이 뭔지, 일탈행동의 특성, 그리고 일탈행동은 왜 발생할까 간단히 배워봤죠. 그죠? 그럼 얘들아, 우리 일탈행동이 무엇일까요? 기억나? 선생님이 막 예시 들어주면서 일탈행동이 뭔지 물어봤었는데, 그죠? 일탈행동은 얘들아, 사회규범, 즉 법이나 도덕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인 법, 도덕 등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가 바로 일탈행동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얘들아, 선생님이 일탈행동에 엄청나게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랬어. 기억나요? 뭐였죠? 상대성. 그지? 상대성. 선생님이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장발 단속,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간 한인이, 미국에 간 한인이 아이 예쁘다고 했던 행위, 그게 일탈행동으로 규정됐는지 안 됐는지가 왜 그렇게 다르다고 했죠? 바로 상대성 때문에 일탈행동은 문화나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일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별표 엄청 쳐두고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한 일탈이론 5가지를 배울 건데, 교과서에는 일탈 이론이 4가지 나와요. 근데 4+1 해서 5개 일탈 이론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했던 갈등 이론이라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탈 이론은 얘들아, 크게 5가지 있어요. 외우는 거는 선생님은 사실 이게 외우는 게 필요하냐 싶겠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외우기 쉽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노미에는 디르켄 머튼 차교 낙인 갈등 끝! 알겠지? 쉽지? 다시 할게. 아노미에는 디르켄 머튼 차교 낙인 갈등 끝!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일탈이론 진짜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일탈이론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필기노트 2장짜리 수업 시간에도 나눠줬고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요거 보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알겠죠? 첫 번째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해볼게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선생님이 일탈 이론을 공부할 때는 3가지의 초점을 두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일탈 이론의 원인, 일탈이 대체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일탈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선지까지 3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서 앞으로 계속 들을 거야. 특히 문과 잘 들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요, 아노미 상태에서 무규범의 아노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규범, 규범이 없다, 규범이 없는 상태다. 해서 일탈의 원인이 무규범 상태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일탈의 원인은 무규범 상태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다시 제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을 했어. 사회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동을 했는데 이 변동한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또는 규범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져요.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 근데 이거를 따라가는 새로운 규범이 아니면 가치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일탈 행동을 한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엄청나게 쉬운 예시야. 이제 얘들아, 우리 선생님도 지금 이 영상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엄청나게 4차 산업혁명까지 거치면서 여러분들 손에는 다양한 기계들이 쥐어지게 됐죠.
근데 있잖아, 이거 핸드폰 엄청난 급격한 번등, 산업 발전을 통해서 얻은 산물이란 말이야. 근데 핸드폰도 주워지고 컴퓨터도 주워졌다? 요새 악플다는 사람 엄청 많죠. 그래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 배구 선수나 여러 선수들 아니면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악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고생도 하죠. 힘들죠. 근데 이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범, 그러니까 선처해주세요 여기다 그친다거나 아니면은 징역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벌금형 정도에만 그친단 말이야. 특히 이거는 연예인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일반인은 보통 이렇게 못하죠. 그죠? 일반인은 고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 사회는 핸드폰도 쓰고 발전을 하게 됐어.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악플러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아서 혼란 상태다. 사람들은 악플을 쓰고 힘들게 한다.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어요. 이해됐을까? 사실 나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아노미가 제일 어려웠어. 그래서 디르케만 살짝 지나면 머튼은 훨씬 쉽습니다. 이제 머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원인이랑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고 디르케만 아노미 이런 대책 안 해줬지? 그러니까 얘들아, 원인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재기능을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규범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혼란 상태가 나타났다. 라는 게 아노미 이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보는 일탈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혼란 상태를 했잖아. 그러면 혼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아니면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제, 법, 도덕, 가치관을 통해서 사회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가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 머튼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튼 얘들아. 머튼도 디르켐이랑 같이 사회 문화를 배우면 많이 나오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머튼은 디르켐과 달랐어. 디르켐과 달리 아노미 상태를요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똑같이 아노미 이론인데 다르게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 이론은요, 아노미는 목적, 그 다음에 수단의 괴리 상태다라고 해요. 이 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야. 별표 100만 개 치세요. 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랑 괴리냐면 목적, 수단, 과의 간의 괴리. 그래서 원인은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어 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싶어 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돈도 많이 벌고 누구나 승진할 수 있고 누구나 좋은 대학에 가? 아니야. 그치? 아니야. 제한된 사람만 가. 그래서 이 한정된 수단이 매우 한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이 한정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탈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혹은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다던가 아니면 커닝 이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머튼이 보는 아노미 이론에서 일탈의 원인은요,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합법적인 수단이 부재, 그 다음 부족해서 목적과 수단 간의 괴리 상태다. 목적은 이따만한데 수단은 요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크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괴리 상태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이해됐을까? 그럼 얘들아,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때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절한 기회를 주는 거죠. 합법적인 수단이나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아, 나는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해.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야겠어. 컨닝해야겠어. 시험 지출해야겠어. 범죄를 저질러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줄여준다는 거죠. 적절한 수단, 합법적인 수단을 줘서 괴리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아노미로는 디르켐과 머튼이 있다. 근데 두 학자는 아노미 상태를 다르게 본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제 그러면
아노미했지? 뭐튼 뒤늦게 했죠? 그래서 차별적 교재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이제 세 번째 차별적 교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차별적 교재 이론은 얘들아 속담 하나를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 들어봤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친구가 강남에 갔다? 근데 좋아 보여.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또 나도 강남에 따라가요. 이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랩이 있거든요. 드렁큰 타이거 랩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배신만 당했나? 라는 랩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요게 친구 가면 나도 하고 싶다 라는 게 차별적 교재 이론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차별적 교재 이론에서 일탈 행동이 왜 나타나느냐고 보냐면요 얘들아, 일탈자 개인 혹은 일탈자 집단,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혹은 일탈을 저지르는 집단과 접촉해요. 교류해요. 만나요. 친하게 지내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일탈을 학습하게 되죠. 배우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 일탈 행동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일탈 행동이 나쁘지 않다고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하게 되고 일탈자가 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을 기억해 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대책은 뭘까 그러면? 차별적 교재 이론에서 이런 일탈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진짜 단순해요. 뭐냐면 일탈자 혹은 일탈자 집단과 교류하는 거를 차단시켜버려요. 못 만나게 해요. 일탈자와 접촉, 교류하는 걸 차단하고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을 정상인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를 더 많이 해서 정상적인 규범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배웠어. 3가지에서 끊는 이유는 영상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낙인 이론이랑 갈등 이론이랑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대로 찍을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 얼굴 보니까 좋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래서 2학년 광해연구 2학년 사회문화반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